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역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에 비슷한 말은 긍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 더 긍정적인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성이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좀 삶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이 그래도 날 정말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오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도 마찬가지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잘 될 거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쭉 밀어붙이다 보면 또 결국 그걸 돌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긍정성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좋은 긍정적인 어떻게 관점을 가져서 내 자존감을 높일 거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나를 잘 위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여기 용어로는 이제 수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수용.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뭐 3등 했는데 1등 하겠어, 뭐 매출을 2배 올리겠어, 뭐 이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뭐 혹시 그거에 못 미쳤을 때도 평가 자체는 철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어, 넌 훌륭하게 한 거야 가 중요한데, 이 수용이라는 게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수용이 이제 해서 된 건 아니고, 이거 뭐 당연하지만 이건 나무 입장에서 파랗게 나왔네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제 참 부모님과의 금방이네. 관계죠. 금방이야. 좀 부모님이 이렇게 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했으면 됐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해, 너 멋있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안아주다 보면 그렇게 잘 위로하는 기능이 그 또 자녀의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스스로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뭐 저도 부모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 평가 기준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하거든요. 이제 외부에 두면 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채찍질이 좋긴 하지만 달리는 과정에서의 채찍질은 좋은데, 궁극적인 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채찍질보다는 잘했다고 이제 안아주는 그 동시에 가서야 되는데, 요즘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지쳐서 온 아이들을 안아주기보다는 좀 부모님이 또 그 태능 선수처럼 코치님들처럼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충분히 바깥에 코치님들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좀 그렇게 나를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내가 좀 잘 확보해 놓는 게 내 자존감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 조금만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크게 화를 내는 분들이 일종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 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 나누진 않지만 쟤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아,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심리학자의 대부로 불리는 이제 윌리엄 제임스, 뭐 이것도 이 책 내게 나와 있는데, 이 자존감 공식을 여기 좀 설명해 놨거든요. 자존감 공식이 욕심, 분자가 성공, 분모가 욕심인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신감이, 자존심이 세다는 거는 이제 분모, 욕심이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은 웬만큼 이제 보통 내가 뭐 인정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흔들흔들 할 수 있어서 예쁜 좀 목표를 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겠어요 보다는 하루에 한 명이라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자존감도 튼튼하고 더 좋은 의사가 되기도 쉽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또 기대 수준과의 차이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 씨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목표치를 낮추는 것도 도움되겠네요. 목표치를 낮추면 성공을 덜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성공에 이르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였습니다. 4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주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평에서 이주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2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2016년 4월 1일 민규는 소아암이 재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관을 넣어서 영양식품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배로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랜 투병 생활에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 심지어 엄마도 몸에 결절이 또랑이 물이 많이 발견됐지만 불었네. 병원에 그거. 가는 것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면 저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솔직히 병원 가는 게 겁이 나기는 해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누구보다 학교 가기를 좋아했던 민규가 마음껏 뛰어노는 날이 오길 엄마는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엄마 미안해 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아니요.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4월 24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세계 주요 도시 날씨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아직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오늘까지는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대구 15도, 서울 16도, 전주 1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여전히 낮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크게 올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겠고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를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덕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엔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구름 조금 끼겠고 낮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흐리겠고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현우 아버지도 많이 다쳤나봐.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은 비가 오겠고 갈비뼈가 부러졌대. 이상 세계 주요 도시 날씨였습니다. 이거 갈비뼈 있잖아, 이게. 기온은 13.9도, 그게 부러졌대. 약 5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5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고생 많이 해야 돼. 약 3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TV가 11시를 알려줍니다.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북조선과 도착 27일 오전 이루어지고 공식 환영식만 마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예행 연습이 잇따라 나 집에 와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 나물 또 뜯어올 테니까 우리 측 실무진들이 또 여자애처럼 그리 맛있게 좀 무쳐줘. 내일은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한 남북 합 지금이 부드러워서 맛있어. 요때 지나면 뻣뻣한 게 맛이 없다니까. 비서실장을 비롯한 우리 측 공식 수행원 6명이 참가하는 최종 예행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 이거 뭐 변조 싣고 가나? 그거 저 119. 우리 측과 수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19 있잖아요, 소방차. 그 사람들이 와 싣고 갔어. 남북이 의전과 경호, 보도 부문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정상은 오는 27일 오전 처음 만나고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잇따라 갖게 됩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우리 군 의장대 사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나타날 판문각 국제기구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합의됐습니다. 의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겁나 죽잖아. 27일 전으로 못 예고됐던 겠다고. 남북 정상간 첫 통화가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정상 간 직통전화 즉 한라인 통화 일정과 관련해 말이 깬다. 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날짜인 우리가 해결할 27일 수 전에 없어서. 한다면 성공적인 것인데 집에 갈 때 되면 깨겠다. 상징적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면서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 딱 맞게 왔어. 잠시 후 시속 60km 과속 주의구간입니다. 미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섣부른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아이고. 나오는지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즉답은 피한 채 북미 간 협상의 초점은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